안녕하세요, 도이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멸의 칼날 키부츠지 무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잔이 어떤 캐릭터인지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こいつがお父さん。どれ？こいつ大丈夫こいつ安心ですこいつ人間のふりをして暮らしているんだ。 애니메이션 잘 보셨나요?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무잔 캐릭터를 일단 조금 설명드리자면 1000년 이상 전에 최초로 도깨비로 변모한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도깨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죠. 여기서 등장하는 카마로 탄지로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여동생인 네즈코를 도깨비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탄지로는 도깨비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 네즈코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인 이 무잔 캐릭터를 찾아 떠나는 과정은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그린 과정은 저의 시그니처인 서클 부분을 채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0개 수채화 느낌으로 당연히 포스터 컬러 흰색을 조금 섞은 상태입니다. 칠하고 그 다음에 음영 부분들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죠. 천천히 물의 양을 조절해서 붓의 끝과 옆면을 이용해서 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잔 캐릭터를 그리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귀멸의 칼날에서 주인공이 탄지로의 어떤 여정의 계기가 됐고 원인이었죠. 이 무잔 캐릭터를 그리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악역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힘든 현실, 지금 카페를 영업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런 힘든 악조건. 두 번째는 제가 그림으로 성공하지 못한 현실. 이것도 악조건이 왜 나는 오래 그리면서도 나의 인지도도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제가 그림을 그린 기간 꽤 길죠. 전 영상에서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렸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그림적인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어떤 존재는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 자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악역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저 자신에게 있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원망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될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시켰죠. 하지만 말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들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본인이 노력한다면 말이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떠넘길 핑계거리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 인생의 최고의 악역 캐릭터는 저 자신이었던 거죠. 참 재밌는 상황이다, 그죠? 제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일을 미룬다거나 누군가를 나에게 피해를 준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결정 짓는 것도 다 전대 말이죠. 저는 항상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상황들을 비관하고 제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성장하지 못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악조건이 저에게는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작년에 카페를 7월 달에 오픈을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유행이 시작됐죠. 그리고 저희 카페는 테이크아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일주일 동안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카페에 앉아서 멍하니, 정말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카페에 손님이 없으니까 홀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이상한 일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유튜버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집중할 줄 알고 본인을 정작 알리지 못해서 결국 이 시대에는 인지도 싸움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를 탁 때렸죠. 아무리 맛집이라 그래도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해지면서 점차 가게가 발전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정말 맛있으면 대박집이 되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잘 그리고 해도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면 정말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요즘 세상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몇몇 방법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나를 세일즈하러 다니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를 알리는 게 더 먼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첫 번째 방법이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 스스로 제 안에 있던 악역들을 조금씩 깨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제 인스타그램은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림 퀄리티적인 부분도 그렇고 열심히 올리는 것도 그렇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난 시점부터는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시간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말이죠. 이 시간은 신이 저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준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치하고 유튜브에 찾아서 검색을 하고 나의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방법과 나의 그림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공부했습니다. 안 하던 필기도 하면서 말이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저의 인스타그램도 빠르게 성장했죠.
4년 동안 키운 팔로워 수의 2배를 만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말이죠. 그거는 온전히 저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습관적인 루틴, 내가 열심히 올리면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던 거죠. 저는 제 속에 있던 악역을 하나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그림 계정을 통해서 습득했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 카페 계정에 한번 적용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말이죠. 테이크아웃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을 안 좋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자 라고 생각하고 또 유튜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 유튜버는 말이죠, 너무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던 거죠. 끊임없이 마셨습니다. 정말 화장실 많이 갔었죠. 그렇게 해서 4가지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카페에 오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부단히 찍었습니다. 진짜 찍고 또 사진 찍었어요. 카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쁜 장면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모아놨습니다. 거기서 또 선별을 했죠. 베스트 사진만 말이죠. 예전엔 말이죠, 저희 카페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 생각을 많이 안 했었어요.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몰랐죠. 많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림 계정을 통해서 배운 방법들을 카페 계정에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결과를 조금씩 내고 있죠. 큰 성장은 아닐지언정 제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면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노력하느냐, 얼마나 영리하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 생각엔 말이죠, 이런 방법을 다른 부분에도 접목시킨다면 똑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조금씩 높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획을 했죠. 유튜브를 시작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대비 없이 맞았지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 있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대비책이 유튜버였습니다. 내가 이런 유튜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저 또한 유튜버가 돼서 좋은 영향력을,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정말 리얼 성장 드라마잖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의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지만, 저는 정말 리얼 성장 드라마죠. 저를 지켜보시면 제가 공부했던 상황들, 저의 악역들을 깨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레드오션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림 관련된 영상들을 엄청난 양을 쏟아붓고 있죠. 그 틈새 시장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보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씩 저는 찍어서 올렸습니다. 열심히 손님이 오시면 맛있는 저의 시그니처 음료와 디저트들을 대접해드리고, 저는 또 그 남는 짜투리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죠. 여러 가지 계정을 관리해야 되고, 카페도 운영해야 되고, 유튜버도 진행해야 되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믿기 때문에 저를 계속 채찍질 했습니다. 여기서 제 또 다른 악역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우유부단한 거죠. 이게 될까 안 될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보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생각나면, 이게 정말 좋은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무조건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어차피 잃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버를 한다 해서 굳이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잃을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만 남죠. 그러면 그 습관들은 또 다른 영향력을 저에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기술력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시작하고 그거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거를 깨는 것은 미친 결단력밖에, 미친 실행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뼛속깊이 느꼈습니다.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요, 영상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소위 말해 떡상이라는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는 차근차근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절대 그림만 그리지 않습니다. 영상만 만들지 않죠. 제 유튜브 채널을 알리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다가 근 1년 넘게 방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친구가 5,000명이고 팔로워가 1,000명인데 이걸 그냥 놔둬야 될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제 유튜브 영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구독자님들을 찾으러 나선 거죠. 성과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하면 된다라는 거를 저의 뼛속 깊이 새기는 과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다, 그죠? 절대적으로 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악역이라고 지칭하고요. 제가 게을렀던 저의 악역들, 그리고 자신감 없었던 저의 악역들,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의 악역들을 조금씩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마치 게임처럼 아주 재밌게 애들을 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도 보면요,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에 보스들이 존재합니다. 1스테이지의 보스, 2스테이지의 보스, 그러면 최종 보스가 존재하겠죠. 이 최종 보스를 깨는 날이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카페를 찾아오고 저의 유튜브 방송을 정말 재밌게 봐주시는 그날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개의 스테이지는 깬 것 같아요. 스테이지를 깨면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게임 속에서 말이죠. 그게 돈이든 어떤 무기든 어떤 동료를 얻든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을 받습니다.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작가님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요. 항상 제가 우물 안에 갇혀서 제 그림만 그리던 시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주겠지라는 그 힘든 시간들, 저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시간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많은 좋은 작가님들을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만나고 페북을 통해서 만나고 또 좋은 정보를 주시는 너무 훌륭한 유튜버님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제가 습득하고 실행해보고 다시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정보들을 또 드리고 또 그림쟁이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분들도 좀 더 폭넓게 각각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노력하는 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보탰죠. 열심히 노력하는 자 플러스 열심히 공부하는 자 그리고 열심히 실행하는 자, 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억누르면서 억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책임을 사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조건에 전가시키면서 말이죠. 악역은 본인 안에 있습니다. 이 악역을 깨나가셔야 하나씩만. 이 악당 캐릭터를 깨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처음부터 너무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죠. 작은 거라도 하나 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동료들도 만나고 더 좋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고 더 성장해서 더 큰 모험을 떠날 수 있게끔 준비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걱정하는 거죠. 예전에 저처럼 말이죠. 저는 제가 단지 하루 한 끼 안 먹는데 그 돈으로 무언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실행을 할 겁니다. 사소한 거죠. 너무 무리한 지출은 또 위험합니다. 내 레벨에 맞게, 내 단계에 맞게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그 투자하는 방법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해야 될 건지 아닌지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최고의 악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씩 하나씩 깨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을 잘 알아야 다른 것들도 다 상대를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저처럼 조금씩 조금씩 깨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느새 그림이 다 완성됐네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들과 더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